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마지막 수업. 12월 마지막 수업이에요.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 펴셨죠? 네. 네. 이제 어디를 펴냐면요. 매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판소노트는요. 판소노트는 일단 82페이지 일단 펴놓으십니다. 82페이지 펴입니다. 계약법 강론 갑니다. 우리 이제 일단 82페이지 보기 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판소노트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복습. 우리가 계약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계약법 총론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계약법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뭐가 있다고요? 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일단 계약의 의 나오고 그 다음에 종류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게 뭡니까?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수직 계약이냐 일시직 계약이냐 뭐 이런 등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판소도에 적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한 들어나 봤어요. 맞죠? 예, 그리고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 계약이다. 쌍유, 생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 할 때 현대를 몰라도 계보는 알아야 돼. 계약금 계약과 보증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편무 계약이에요. 사정현 돼 있죠. 사용대차 증여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고 무상의 소비 대차도 편무 계약이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필수항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웠던 게 이제 뭡니까?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성립을 하고 나면은 효력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네 줄 때까지 난 못 준다라고 뭐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험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제 소멸이에요. 계약이 성립을 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네 줄 때까지 난 못 준다로 버티게 하고 있다가 내가 이행을 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분위기 됩니까? 채무, 불이해.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계약 해제와 해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청약과 승낙은 여기 성립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고정입니다. 요거 포함해서 100%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 거의 뭡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총 8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8번. 자, 두 번은 교환계약에서 동시에 항변권 지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위험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한 6번 정도 나왔습니다. 6번. 5번은 뭡니까? 시험 지문으로 개별적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옵니까? 별표 3개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조건 나온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 자, 해제와 해지는 별표 몇 개입니까? 3개.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5문제. 오케이? 저번 시간에 5문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다시 하면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 강론입니다. 강론으로 갈게요. 이제 오늘 강론으로 갈 겁니다. 강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강론하고, 민사특별법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 때. 첫째 시간 동영상 돌려보면 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핵심만 좀 짚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한 30분 빨리 맞춰도 불만 없죠? 네. 와, 너무 좋다네요. 좋다네요. 벌써부터 여행지에 참아놨죠, 스케줄. 오늘 오후부터 스케줄 잡아놨죠. 자, 하여튼,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갈 건데, 뭐, 간단히 또 공지사항 좀 있는데, 중구 법학원이 이제 그 결혼 선생님 하는 데 있잖아요. 결혼 선생님이잖아요. 네. 중구 학원을 하셨는데, 중구 학원 선생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이쪽을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오더라도, 아시겠죠? 10몇 명 있다 하더라고요. 공유명 있다는데 그분들 오시더라도 잘해주세요. 알겠죠? 싸우지 말고 배척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너무 인원이 없고 그래가지고 학원을 적기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오시고. 그래서 그래도 인원도 없는데 뭡니까? 한 10명 늘어나게 됐어요. 맞죠? 네. 저희한테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이제 받아주니까. 그래서 뭐, 문 닫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인원이라도 좀 많으면 그래도 좀 많아 보이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한 10명 오시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있잖아요. 주차를, 여기 건물주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비가 좀 많이 비쌌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좀 낮춰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차 비용을 한 달에 한 5만 원씩 하면은 뭐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2달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내면은 주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이게 문을 연다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옛날에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신청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은 건 안 되고 2달씩 단위로 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드릴 거예요. 그쪽에 건물주에.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이제 줄 겁니다. 이제 표 비슷하게 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돌다가 주차할 데 없다 그러면 상담하러 왔다 해가지고 주차 잠깐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시죠? 상담하러 왔다. 아시죠? 해가지고 주차 좀 하시면 돼요. 했는데 너무 상담 많이 자주 오면 안 되겠죠? 저라도 없을 때 이제 한 번씩 쓰세요. 알겠죠? 없을 때. 아시죠? 제가 얘기를 했는 게 이제 뭐 상담하러 오는데 좀 주차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다가 찾을 데 없다 그러면 됩니까? 상담하러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어준대요. 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진도 나갑시다. 계약법 강론입니다.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판소 때 지금 7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매매. 우리가 계약법은요, 강론에 보면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전형계약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 다 시험에 나오면은 돈 아프겠죠? 우리 시험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도읍계 이런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3가지가 뭐라고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매부터 봅니다. 매매. 자, 매매. 일단 요거 내용 정리했죠,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시계이다. 우리 나중에 기본서로 하더라도 요 3가지는 무조건 처음에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시계이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적어봅시다, 그러면. 낙성은 뭡니까? 두 사람의 의사표시에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 낙성 계약이고,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것이고, 대가가 드러나니까 뭡니까? 유상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이제 보는데, 우리가 예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매매라는 게 뭡니까? 매도인은 뭐를 넘길 겁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을 약정을
하고 이 매수인은 뭘 줘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계약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매도인은 뭐를?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매매계약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매매계약의 정의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매매계약 할 때 우리가 저 부동산을 찜해놓는다. 뭐합니까? 예약하죠.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예약을 배우고. 그러면 마음에 들면 또 계약금 꼽아요, 안 꼽아요? 꼽죠. 그래서 뭡니까?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그래서 뭘 꼽는다고요? 계약금을 꼽는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본 매매 계약을 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본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책에 뭐부터 배우고 예약 배우고 계약금 계약 배우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간단 말이에요. 책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기본서 가셔도 요렇게 배운다 순서가. 아시겠죠? 보통 이제 뭡니까? 찜해 놓는다 뭐예요? 예약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연말에 약속이 많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많이 있죠. 예? 연말에 모임이 많잖아요. 뭐 합니까? 예약하잖아요. 언제 갈 테니까 뭐 준비하라고, 오리 준비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죠? 이거 예약이야, 예약.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약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예약 완결권 행사하는 거야. 우리 민법 용어로. 그럼 뭐가 체결이 됩니까? 본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나오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예? 줘야 됩니다. 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약이에요. 예약.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계약금 계약. 우리가 계약할 때 뭡니까? 보통 정말 마음에 들면 뭐부터 꼽습니까? 계약금부터 꼽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요물 계약입니까? 예.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입니까? 예. 현대 계보 할 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먼저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보증금 계약도 보증금부터 먼저 꼽아야 되죠. 요물 계약.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계보에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 계보라도 기억해야 돼요. 현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물 변제 이것도 계약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범위 우리 뭐만 나온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계보에서 요물 계약에 계보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외울 때도 그랬습니다.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주영 회장부터 밑에 계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외울 때 현대계보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아시겠죠? 모녀면 뭐가 있다? 계보가 있다. 여러분 집안에도 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버지, 딸, 아들 뭐 이렇게 쭉 해나가 손자까지 있잖아요. 예, 이럽니다. 제 친구도 이제 곧 좀 있으면 뭡니까? 곧 있으면 이제 뭡니까? 할머니 되는 사람도 있던데. 할머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친구예요. 네, 초등학교 친구. 이제 이제 뭡니까? 지금 뭐 결혼하려고 한다는데 24살인데 결혼한대요, 지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상상도 못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면 됩니까? 최소한 15년 이상 돼 있어야 돼요. 예? 30에 결혼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17년 돼 있어야 돼요. 18년 이상. 자, 하여튼 언제 다 키워놓고 맞죠? 예.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꽂고 계약을 한다.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금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를 우리가 수업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니다. 167페이지 매매의 의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책에는요 뭐를 생략해놨습니까? 예약을 생략해놨습니다. 원래 순서는 예약 배우고 기본서 가면 예약 배우고 계약금 계약하고 매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는 뭡니까? 예약이 있는데 예약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좀 더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563페이지 563조 말만 참 되네요. 167페이지에 563조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누가 적어놓습니까? 매도인 적어놓으시고 매도인 갑
그래서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줄 끊으시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말이야. 상대방은 누굽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매매계약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밑에 가서 두 번째 줄 가니까 나오죠. 낙성, 쌍무, 유상, 불료식 계약이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형합에 딱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의 성립입니다.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치가 있어야 되죠.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낙성계약이므로 줄 것이고, 그래서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사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약은 뭡니까? 예약은 정의를 적어줄게요. 예약을 빡 빼놓고 정의. 자, 정의인데, 자, 정의를 예약을 빼놓고 이제 설명합니다. 예약은 정의가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자, 갑니다.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란다. 이렇게 됩니다. 예약의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시험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 예약 완결교육 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데, 일단 정의는 이제 그냥 이런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셔야 될 게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채권 계약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이 말이야.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보세요. 매매 예약이란 예컨대 각각 을이 부동산 매매라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채권 계약을 말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형 앞에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28회 때가 물권 계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X 채권 계약입니다. 여기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이제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이란 되었습니까? 줄 끊읍시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부터 줄 겁니다.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자 현관표 넣으시고 금전기타 유가물을 뭐랍니까? 계약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된 계약이 성립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의 효력을 가진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금전기타 유가물이 뭐라고요? 계약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요. 계약금이 뭐라고요? 금방 읽어봤잖아. 금전기타 유가물. 자, 여기서 이제 이용합니다. 우리 보통 1억짜리 부동산 살 때 계약금 얼마 꽂습니까? 10%. 근데 10%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를 보통 거는 게 통상이죠. 뭐 5% 그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금 5% 걸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통 몇 프로 겁니까? 10% 겁니다. 그래서 10% 걸었다. 뭡니까? 금전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계약금이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봤는데 이 상가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왔는데 보니까 사겠다. 차를 딱 세워놨습니다. 자, 이 계약금이다. 내가 그거 돈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이 자동차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가물. 아시죠?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이, 우리 수강생이었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 살려고 했는데 일산지예요, 그게. 상가 건물 사러 갔는데 딱 전화가 만났어요. 내 자동차 놔두고 이게 계약금이야. 이래놓고 갔어요. 돈 찾으러. 근데 다른 사람이 돈 입금했대. 안 된대. 소송 제기해서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약금이라고 놔두고 간다. 좀 돈 찾을 때 기다리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꼽았단 말이야. 그래도 이 돈이 꼽힌 거야, 꼽힌 거예요. 그래서 BMW 한 대 더 주라 했죠.
무슨 상한입니까? 배액상한. 어떻게 합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BMW 똑같은 거. 중고 시세, 감정 시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합의 붙이더라고. 예? 중고가 얼마니까 막 요 정도 계약 꼬목을 해가지고 배액상한 얼마 해라.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일본을.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BMW도 뭐라고? 내가 특정 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BMW 그리 좋다는 얘기 아니고 그 차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계약금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물? 유가물.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금돼지 들고 왔어요. 꼽았어. 금목걸이 꼽았어. 된다 안 된다? 계약금. 된다 이 말이에요. 배액상하면 똑같은 가격에 주면 돼요. 계약 파기할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셔야 될 게 이거 알아야 내중에 숨을 거 아니에요. 금전 기타 무슨 물이요? 유가물입니다. 유가물. 계약은 못하는 겁니다. 예? 갖다 두고 가면. 아니 그거 뭡니까? 계약금으로 금목걸이 건다 10돈 이렇게 그러면 되죠. 딴 사람이 먼저 했으면 예? 계약은 안 되고 그냥 가는 거. 이거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돈을 주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요물 계약. 이거 주면서 하는 사람이 먼저죠. 무슨 말겠죠? 다른 분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뒤에 가서 했다니까 뒤에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계약은 안 되고 아니 이거를 뒤에 사람이 하려면은 요걸 파기해야 될 거 아니야. 파기할 때 이제 배운다고. 손배가 아니고 배액상한한다고. 이제 배울 차림이야. 아시겠죠? 설명하려고 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배액상한. 자, 우리 판서노트의 82페이지 펴면 돼요. 82페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단계로 갈 차임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기타 유가물인데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걸 했고 두 번째 또 뭐 계약금 받았다. 그럼 계약 파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억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2억의 매매가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얼마짜리 나타났다고? 2억짜리 나타났다. 그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1,000만 원 받았죠. 여기 매매에서 얼마? 1억인데 1,000만 원이 계약금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보통 10% 잡고 1,000만 원이 이제 계약금을 꼽았는데 갑자기 을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뭡니까? 2억을 제시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례도 우리 수강생 중에 있었습니다. 예? 예, 있었어요. 뭡니까? 혁신도시 뒤쪽에 그 뭡니까? 산을 샀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인가 이래가지고 거기는 보존관리지역이라 가지고 이제 그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리면 되는데 그 평당 10,000원 주고 샀는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2만 원에 사겠대. 예? 그거 누가 샀겠습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다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뭐가 있어요? 2억 주겠다고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평당 얼마씩? 10,000원씩 올린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1,000만 원이죠? 그럼 배액상한 얼마입니까? 2,000만 원 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한테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조금 싹 깔아내니까 그 법인 앞에 사는 사람도 법인이고 뒤에 사는 사람도 법인이야. 아시죠? 그 법인 하는 얘기 뭡니까? FM대로 배액상환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하겠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배액상환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2,000만 원 주고도 얼마 나왔습니까? 아니 1,000만 원 받았잖아. 배액상환이니까 1,000만 원 손해 봤잖아요. 그래도 9,000만 원 남잖아요. 맞죠? 그래서 9,000만 원 뭐 남으니까 요거 2억에 팔았다들 계약 파기하고.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계약서는 작성했어 안 했어? 안 했거든. 그런데 이제 뭐 이거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문자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이건 배액상환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 배액상환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액상환하고 또 얼마 남았습니까? 9,000만 남았죠. 그래서 차 바로 그냥 한 대 뽑았습니다. 이분이. 예? 차 누구 몰래? 와이프 몰래. 와이프 몰래. 예? 그 4,000만 원 그냥 들여가지고 4,000 몇백 원 주고 차를 이제 뽑았어요. 뽑고 그 다음에 남은 4,000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 와이프 주고 3,000만 원 비상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죠? 누군지 밝힐 수는 없고 공무원 출신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계약금을 꼽았을 때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입니까? 교부한 사람입니까? 을이 계약금 줬잖아. 그래서 여기 사람은 뭐라 그러냐? 수령자가 합니다. 계약금의 수령자. 됐어요? 그럼 을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입니다. 교부자. 오케이? 자, 그래서 수령자, 교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끝낼 때는 수령자는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죠? 얼마 낸다고? 100을 상환해야 됩니다. 100 상환한다는 얘기는 얼마? 2,000만 원.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100 상환하고 되고, 이 교부자는 마음 됩니까? 포기. 계약금 포기. 을이 1,000만 원 줬는데 계약하기 싫다. 계약하면 마음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어요? 근데 요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럼 중도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0 상환하고 끝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계약금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요물 계약이다. 체크했습니까? 네. 현대, 계보, 우리 판소도 있죠? 네. 자,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하고 싶다. 100, 수령자는 100 상환하고 끝내고,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된다. 이러면 더 이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손배 총괄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배 총괄수가 없다는 얘기가 법조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551조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배 총괄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약금은요, 뭐로 쓰였습니까? 계약관계를 해지할 때 쓰였죠. 해약할 때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를 끝낼 때 금액으로 쓰이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게 계약금 계약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의 167페이지에 줄 꺼놓고 현관해 놨습니다. 금전 기타 유관물을 뭐라 했습니까? 계약금이라 했죠. 자, 그다음에 밑에 법적 성질의 증약금에 현관해 놓고 두 번 나왔어요. 이 계약금은요,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이게 증약금입니다. 무슨 금? 증약금.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요, 맨 끝에 계약 체결의 증거를 할 때 증자에 현관해.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이다. 그래서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증약금 이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두 번 나왔는데,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옵니까? 겠습니까? 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고? 계약관계를 끝낼 때 뭐로 쓰인다? 해약금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추정됩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까? 보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줄 꺼놓고 현관펜.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 2번. 자, 1번, 2번까지 묶어 놓으시고, 1번의 포인트는 교부자 나옵니까? 찾았어요? 교부자 현관펜.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현관펜을 주고, 수령자는 100 상환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자, 요 계약금 계약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왜 잘 나옵니까? 많이 여러분이 계약할 때마다 계약금 꽂고 계약금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쓴다면 계약금 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매번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중개사 자격 따면은 제일 먼저 계약금 꽂고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니까 100% 알아야 되니까 100% 냅니다. 그 100% 맞추면 되지. 맞죠?
네, 100% 맞.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판서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무조건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100% 나오니까 모든 모의고사 똑같아. 100% 나오는 거는요, 100% 냅니다. 모의고사 냅니까 안 냅니까? 계약학교 무조건 나오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 지문만 정리하고 딱 가면 무조건 맞춰버려요. 아시겠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개론같이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딱 법률용, 법적인 법조문, 그다음에 판례 내용 딱 그걸 끝이에요. 지문이 맨 끝에 뭡니까? 이다가 아니다, 이다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민법은 뭡니까? 딱 떨어져요. 근데 개론은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거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는 이게 맞는 거 같고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는 이게 맞는 거 같고 뭘 적용할지 모르고 학이잖아요. 또 학이다 보니까 이게 답인지 적인지. 지금은 뭡니까? 공부 시작하니까 개론이 쉽죠. 제일 낫습니다. 근데 왜? 개론이라는 내용 자체를 어딥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조금 배우거든. 아, 수요 공급도 배우고 이렇게 처음에 쉽죠. 나중에 수요 공급 석션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 때 나오면은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제 가느냐? 그 7월달 8월 정도 하면 개론 때문에 미치겠다 합니다. 예? 그래서 미치면 안 되죠. 미치면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민법은 딱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갑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부자는 뭐고? 포기. 현관편 하자. 교부자 포기. 자, 수령자는 배액 상환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에 이제 배액 상환할 때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요건 최근에 안 나오고요. 옛날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7, 8년 전에 나왔는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하면 되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밑에 가서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3번.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줄 끊어놓고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라는 것은 이행에 착수 전까지입니다. 뭐 전까지? 이행에 착수 전까지. 언제까지 한다고요? 이행에 착수 전까지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거 줄 것이면 되겠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입니다. 일단 해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소급해서 소멸하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청구 못한다? 그때 손배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은 별도의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판서부터 보세요.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 돼 있죠? 위약벌이 있으면 추가 손해를 입증해야지만 돈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은요 추정이 되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밑에 1번, 2번 내용인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시험 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저 같으면 안 봅니다. 에?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참고사항을 보시고 혹시 내면 됩니까? 틀리면 안 되지. 나머지 지문도 맞출 수 있다니까. 틀리면 안 돼. 맞춰야지 이거. 맞춰야죠. 틀리면 안 되지. 예,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맞아요. 예. 틀리면 안 되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참고사항 나왔죠. 그게 이제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법조문이 어디입니까? 398조인데 398조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번 진짜 언제냐면 17회 때가 16회 때가 한번 이 지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의 신청을 들어갔다고요. 이건 시험 범위 밖에 389년 시험 범위 밖에 아니냐. 그러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시험 범위를 딱 정해줬는데 그 범위를 밖에서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 그 다음부터 안 내요 이거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한 10년 넘게 안 내는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로 보는 거죠. 네, 됩니다. 밑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효과 갑니다. 매매 효력 찾았습니까? 네. 이거 다 했어요. 매매는 매도인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그게 끝입니다. 거기서 밑에 매도인의 의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무슨 의무를 부담합니까?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물건이 여기 물건이 병소유인데 매매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생 물건인데 동생 팔고 싶다고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뭡니까? 형인데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569조 가면은 타인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570조에 받아서 못 넘겨줬을 때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매도인이. 이 매도인의 뭡니까?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는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이 매매가 뭐예요? 유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못 넘겨주면 무슨 책임이라고?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 있습니까? 의.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에 의해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 객체 물건의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자줄 것입니다. 현관펜 누가요? 매도인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셔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 권리 하자가 뭡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있지만 종류가 타인 부동산 매매하면 됩니까? 되는데 일단 매매할 수 있는데 받아서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되죠, 얘한테. 맞습니까? 이게 권리를 못 받아 넘겨주잖아.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어떤 거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습니까? 갖고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빗물이 막 새는 거야. 누수가 생겨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생겨서 빗물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빗물 들어오면. 누수가 생겨서 빗물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는데 새 아파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 새 아파트도 뭡니까? 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만요. 부시공사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살 때 전체 평을 좀 보고 사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도. 그래서 보니까 저 대명 루첸인가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야움 이거 맞죠? 거기 좀 요 바로 옆에 말고 허수공원 쪽에 거기 막 지금 누수 때문에 난리 된대요. 전국 방송에 나왔던데. 전국 방송.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마이너스 피 붙은데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래가 됩니까 지금? 버스피 한 2,300부터 23주부터 뭡니까? 그 이제 하자 때문에 뭐 들어가면 뭐 저녁에 아니 겨울에 엄청 추울 거예요. 그거 왜냐면 누수 막 생가지고 버섯도 막 자라고 한다던데. 버섯. 그게 왜냐하면은 습기가 있는데 습기하고 버섯 뭐 있죠? 습기가 막 있는데 바깥에는 또 그것도 안 되고 나니까 막 자라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하여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린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입주가 지금 잘 안 되고 뭐 소송 지금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걸려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하자 문제가 뭐 좀 확실하게 좀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메이저급이라는 게 뭐 알겠지만 뭐 알잖아요. 아이파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프루지오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롯데 이런데 롯데도 좀 상태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뭐 하여튼 롯데 이런 데 가고 하여튼 그렇게 가면은 이제 뭡니까? 그래도 좀 하자 보수 이런 것들은 좀 잘해줍니까 아닙니까? 시공사도 담보 책임 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합건물법 가면 나옵니다. 이제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책임 묻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 소송 들어가면은 그 이깁니까 아닙니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럼 보상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급 들어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메이저급 아니더라도 돼요.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매도인은요 고의 가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에 빗물이 막 차고 들어오면은 누수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누수공사 해가지고 돈 또 누가 보내줍니까? 매도인이 보내줍니다. 이게 뭡니까?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이거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안날로부터 6월이에요. 예? 우리 판서도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건데 85페이지에 6번 있습니까? 85페이지 6번 목적물의 하자 나옵니까? 6번 맞아요? 그 목적물의 하자 돼 있습니까?
그래서 금이가 있다든지 빗물이 샌다. 뭡니까? 우리 빗물이 들어온다. 누수가 생겼다. 이런 말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다 책임이다고?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는 몇 자예요? 목적물의 하자. 어떻게 알았어요? 6자, 6개월입니다. 몇 번째 배웁니까? 6번째 배웁니다. 법 순서도 6번째예요. 그래서 몇 월이다? 6월이다. 우리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6월, 안날로부터 6월. 목적물의 하자는 몇 자라고? 6자. 이거 하니까 복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5자 있잖아. 불분할 특약. 몇 년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불분할 특약.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에. 알겠죠? 그리고 나오니까 우리가 다 한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그럼 막 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목적물의 하자는 몇 년이다? 몇 월이다? 6월. 목적물의 하자 6자입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6월 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안날이 어떻게 됩니까? 안날이. 보통 겨울 한번 지나가야 되고 여름 한번 지나가야 되잖아. 네. 그래야 몸에 결빙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6월이라면 거의 판사들이 봤을 때 한 1년을 봐줍니다. 아시겠죠? 왜? 장마 한번 지나가야 되고 또 뭐 지나가야 됩니까? 한겨울 지나가 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6개월 안에 이제 책임지라고 딱 하면은 책임집니까? 아닙니까? 진다. 누가 책임진다고? 매도인. 6개월 좀 넘어도 안날로부터 몇 월이기 때문에 6월이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칩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든 안 따든 상관없이 친구가 고객주에서 공부했다면 물어봅니다.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권리의 하자는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85페이지 5번까지. 6번이 뭐야? 물건의 하자. 그 종류가 몇 가지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채권자의 담보책임, 경매에서 담보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서 담보책임의 성질인데 1번에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무과실 책임 현관에 딱 넣으시고 법으로 정한 과실 없어서 책임져야 된다. 누가 과실 없어서 책임져야 됩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은요 법으로 정했지만 과실 없어서 책임을 진다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무슨 대리인? 그렇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누구야?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은 뭐 애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 그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도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중개를 하고 난 다음에 누수 문제 생긴다. 여러분이 아파트가 뭡니까? 뭐 새 아파트를 거래할 수도 있지만 옛날 아파트도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수 생겼다 그러면 그 매도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 와가지고 뭡니까? 고쳐달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쓸 때 어떻게 돼? 안날 빼쁘고 6개월이야. 이래서 그래서 전화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러다 되고 이제 뭡니까? 뭐 한 8개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8개월이면 안날로부터 몇 월입니까? 6월이니까 매도인이 책임지게 하고 1년 안에서는 대부분 누가? 매도인 다 책임지게 하고 1년 넘어가 보면 뭡니까? 넘어부터 6개월 이렇게 얘기해보고 누구 입장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내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죠. 주기사님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게 아는 게 힘이야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 뭐 누수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되노? 여러분한테 막 물어봅니다.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가 다 물어봅니다. 형사가 사법고시 공부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형사적인 문제가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는 말이나 이것까지 다 상담하고 들어옵니다. 진짜요.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은. 그럼 여러분은 그건 안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요런 목적물이 하자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안날로부터 몇 월이다? 6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 2번에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뭡니까?
임의로 정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저 팔 때 이제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팔 때 자꾸 매수인이 와서 뭐 어떻게 금이가 아니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았다. 500만 가줄 테니까 밑에 더 이상 담보책임 못 묻고로 적자 특약으로. 적었죠? 책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써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다 중요해. 다 필요 없어. 이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살 때 뭐 지랄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지랄합니다. 뭐 진짜 그 성격이 그렇다니까. 그 사람은 워낙 그거 해가지고 뭐 어디 찾는다니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특약사항 봐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저 팔 때 뭡니까? 뭐 그렇게 까달라 그러면 밑에 적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하지도 않지. 더 이상 담보책임 묻지를 못한다. 딱 해놔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책임 물을 수 없다. 딱 적어보면 꼼짝도 못합니다. 판사한테 가도 판사가 이제 뭡니까? 뭐 책임을 누가 진다고 하더라도 매도 진다 하더라도 판사한테 가면 특약사항 적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하면 오케이 딱 합니다. 판사도. 알겠죠? 그럼 뭐 해버립니까? 기각해버립니다. 청구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규정이란 거 알아야 됩니까? 임의규정. 그래서 첫 번째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만은 뭡니까? 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써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일부 불능일 때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체크 쭉 해놓으시고, 요거는 1월 달 가서 쓰면 다시 합니다. 이제 교환 갑니다. 교환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교환은 뭡니까? 바꾸는 게 교환이에요. 교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과 얘가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Y 자동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차가 한 2억, 3억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차하고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바꾸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꾸는 거. 교환입니다. 그럼 얘도 뭘 넘깁니까? 재산권이고 얘도 뭘 넘깁니까? 재산권이죠. 서로 바꾸는 게 뭐라고? 교환입니다. 그럼 교환은 또 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교환은 낙성, 상무, 유상, 불교식 계약이다. 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억짜리인데 이게 5천만 원짜리예요. 시가가.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을 다시 플러스해서 줘야 얼마 됩니까? 1억. 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뭐라냐? 보충해서 주는 돈이라 해서 보충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충금 지급하고 넘기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환계약도 무슨 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봅시다. 법조문 596조입니다. 교환은 당사자 상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입니다. 금전이 되면 안 됩니다. 금전이 들어가면 매매야.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뭡니까? 교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세 번째 줄에 가면 나옵니다. 또 현관펜 낙성, 쌍무 나오네. 여기부터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획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상무, 유상, 낙성, 분류식 해놨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시고 자 제3절 이제 임대차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